자, 이렇게 이제 어느 쪽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스토리든 상상력에 의한 쓰여진 스토리건, 자,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저희는 어떤 걸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시놉시스라는 걸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줄여서 이제 시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놉이라는 거는 사실은 흔히들 알려지기로는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은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보가. 뭐 스토리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한테 얘기했던 그 스토리 라인, 자기에 대한 스토리 라인하고 좀 다른 의미가 영화 전체를 한번 어떤 결말을 갖고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축약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단편 같은 경우는 거의 A4 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 내에서 정리가 되고요, 보통. 그리고 장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길어도 한 3페이지 내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영화의 시놉이라는 거는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어떤 대사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큰 틀에서의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결말까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축약시킨 건데요. 사실 이 작업이 시나리오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해지면 좋긴 한데, 대부분 제가 본 경우는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에 시놉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시나리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놉을 어떤 경우에 이제 쓰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내 시나리오가 어떤지 보여줄 때 그 앞에, 시나리오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영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제작 지원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시놉이 기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시놉시스 작성을 그때서야 그 제출을 하기 위해서 냅니다. 혹은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과 같이 시나리오 전체가 길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제 시놉시스적으로 줄거리를 축약시켜서 미리 이제 정리를 해서 제작사라든가 이쪽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이제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게 이 시놉시스잖아요. 물론 이제 뭐 시놉시스 내에는 등장인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도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시놉만 처음에 시나리오를 들추기 전에 보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이 영화의 장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결말까지도 대부분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 읽기 전에 흥미롭다, 안 흥미롭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돼버립니다. 시나리오는 각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쓰셨겠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짧게는 20페이지, 장편 같은 경우에 뭐 100페이지, 120페이지겠죠. 그런 긴 어떻게 보면 소설책에 가까운 분량을 읽기 전에 이미 시놉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심사를 하든지 모니터링을 하든지 간에 그 시놉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에 대한 그 시나리오에 대한 흥미를 가져가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제작사에 기획안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 영진이 그런 곳에 뭐 제작 지원 같은 걸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도 제일 첫 단에 제목 다음에 그 시놉시스를 먼저 읽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시놉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제가 4년 전에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작년에 이미 또 수정을 걸치고 올 초에 3월 달에 완고를 냈기 때문에 정말 시나리오 한 줄 한 줄 이미 제 머릿속에 다 박혀 있고, 거의 이제 사실상 뭐 시나리오를 안 보고도 어느 정도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그 완벽하게 저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시놉을 작성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놉을 안 쓰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말 없이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쓰겠지 하고 했는데 장장 2, 3일에 걸쳐서 시놉시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이게 시나리오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파악하는 거지만, 시놉시스로 이거를 이야기를 축약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글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볼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잘 와닿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인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시놉을 완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PD님 이하 다른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했고요. 다행히도 시놉이 시나리오를 잘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안도를 했는데, 그만큼 이게 시나리오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놉 형태로, 그리고 또 괜찮은 시놉 형태로 쓰여지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나리오 전에 이 시놉을 축약해서 정말 보시는 분들이 흥미를 끌 만큼 괜찮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놉이 나올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오히려 시나리오 이상으로 수정과, 그리고 영화 전체, 시나리오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더 알고 있어야 되고, 흥미로운 거는 이 시놉 작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이 더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꼭 시놉 작업은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시킨 뒤든지 아니면 완성 전이든지, 가급적 그러면 좋겠죠. 완성 전에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 작업에는 또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겠죠. 1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